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만취 대리운전하다가 지금 발길질 당하는 상황에서 이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일촉즉발의 갈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고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의 이른바 친노 좌익 세력은 원래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상당 부분 넘기겠다는 그 발상을 했고, 노무현 때도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걸 막아냈는데, 이제 또 시작됐으니까. 그냥 기사들이 지금 문무일이 앞장서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고, 청와대가 도저히 묵시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조국 민정수석,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승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배제됐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문제인데 검찰총장 없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검찰 패싱이다. 그래서 논의 중에서 경찰의 수사권 종결권 허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소하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딱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 죄가 없으면은 검찰 쪽에서. 그걸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수사 종결권 등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어떤 경우에 이제 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로 내려보내는데, 검찰이 경찰에게 내가 수사 지휘하겠다 해가지고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이제 이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왜 검찰에게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지금 추진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은,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혹 지역 경찰이 하기 때문에 지역 사건들은 지역 경찰이 알아서 하는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경찰이 국가 체제다. 그러니까 즉 경찰청 이래버리면요 전체 전국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 지역 경찰로 경찰이 나눠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즉 검사들의 생각인 거죠. 뭐 엄밀히 말하면 밥그릇 안 뺏기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이게 뭐야?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덤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검찰이라는 게 검사를 그만둬도 로펌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 많은 검사 출신들이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밥그릇을 뺏어다가 경찰에 줬다가는 이 사람은 이거 변호사도 못해요. 문재인이가 아무리 조인트를 까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박근혜 정권은 과연 이명박을 수사를 안 하려고 그랬나? 하려고 그랬습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물론 박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이명박이를 막 보복을 하겠다, 그런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검찰을 휘어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스타일들이 좀 그런 게 좀 덜한 사람들로 이른바 민정 라인을 구축한 경우도 있고, 그보다는 바로 검찰의 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빼주겠다는 그 협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큰 게 아닌가. 문재인 치하의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검찰의 가장 큰 차이가, 지금 검찰은 정말 요즘 뭐 경찰에 미친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뭐 미쳤다고 보지 않고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냥개 노릇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치하의 검찰이. 누구 잡아와. 그럼 잡아오고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의 인사 다 잡혀갔고요. 이명박 정권 인사 다 잡혀갔고요. 보수 인사치고 지금 검찰로부터 기소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보수 운동가치고. 그 꼴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사냥개처럼 뛰어왔는데 돌아오는 거는 밥그릇을 뺏어서 다른 사냥개한테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죽인다고
검사만 2명 죽었죠. 그 변철웅 검사 그 자살 사건은 얼마나 컸습니까? 동료 검사까지도 죽이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냥개처럼 뛰었는데 돌아오는 꼴이 이 모양이니 문무일은 아마 지금 검찰총장 사표 써야 될 겁니다. 그래도 변호사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경찰은 뭐 잘합니까? 아, 또 수사권 준다 그러니까 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과 붙은 게. 자, 문재인에게 충성 바쳐서 빨리 수사권 받아오자. 그래서 경찰들 또 미친 개라 그러지 말고 사냥개라 그러지. 뭘 또 미친 개라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장제원이는. 사냥개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은 고깃덩어리나 놓고 검찰과 경찰 누가 잘 뛰냐 그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검찰 경찰 정말 미친 개가 아닌 미친 듯이 사냥개처럼 뛰어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 고기를 이제 나눠줄 시점이 됐는데 나눠줄 수 있을까요? 2마리 사냥개를 막 뛰게 해서 먼저 뛰는 놈 죽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검찰 이거는 먹이가 있는 거를 뺏어주는 거잖아요. 경찰은 뺏으려고 뛰었기 때문에 안 줘도 뭐 에라이씨 좀 늦게 뛰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지금 뺏어다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외교 잘한다며 70% 이런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들이받는다. 완전히 거의 이건 뱃속에 있는 먹이를 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검찰이 그 권력 움직임 따라서 얼마나 잘 기어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뱃속에 있는 먹이를 뺏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2가지 변수가 튀어나온 거죠. 하나는 트럼프가 문재인이를 패 죽이겠다고 지금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그리고 내각제 세력이 검찰과 유사하게 탄핵은 우리가 했는데 왜 문재인이가 다 먹어? 다 뺏어오겠다. 검찰총장도 국회가 임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2개가 맞물리면은 순식간에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친문 세력 50명밖에 없거든요. 지지도 70%요. 하여튼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70% 나온 이유가 외교를 잘해서 그렇다. 아무리 개돼지여도 다음 주 정도 오늘로써 끝났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외교쇼, 평화쇼는. 와르르르 이제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경제는 안타깝지만 파탄이 날 거고 통화가치 그냥 폭락할 거고 그때 문재인과 검찰 이게 지금 다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뭐 1주, 2주, 3주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내가 그렇게 뛰었는데 내 입에 있는 고기를 뺏어가고 문재인이 안 물겠어요? 문재인이? 지금 70% 지지율 있어도 물판인데 문재인이 트럼프하고 내각제들한테 난타당하면서 그리고 김정은이한테까지 뒤통수 맞으면서 저 링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검찰이 문재인이 안 물겠습니까? 자, 그럼 검찰이 뭘 물까요? 문재인에 대해서. 뭐 물 게 많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남들 잡아놓느라고 아마 자기들 해먹을 거는 지금 못 해먹었을 겁니다. 뭐 모르게 조금 해도 큰 판은 못 해먹었을 거예요. 가장 제가 볼 때 검찰이 문재인을 물어뜯기 제일 좋은 게 손석희 건입니다. 손석희 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찰이 명예까지 던져버린 거거든요. 다른 건은요, 죄가 아닌 거를 그냥 막 편견과 선입관으로 밀어붙여서 죄를 해서 기소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도 건인데, 손석희 건은 증거를 조작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조작의 가치 공범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 지금 서울지검장이. 그리고 다른 탄핵 사건과 다르게 이거는 법정으로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막 붙어 있는 건 아닙니까? 민사부터 형사까지 막 고발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께 맞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아직까지 1년 5개월 동안 저를 기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수사한다면서
제가 11월 달에 넣은 5,891명의 손석희 증거조작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2월 달에 한다 그러고 지금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도 못하고. 어쩌질 못하는 거죠. 검찰이 가서 조작을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건 손석희 조작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태블릿 조작에 참여한 검사 몇 명이에요? 솔직히 지금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와 있는 고 누구 검사 그 한 명 아닙니까? 엄밀히만 하면은. 그리고 특검에서 좀 봐준 거. 윤석열이부터 해가지고 특검. 나중에 걸리면요 특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냥 손석희하고 검찰이 가져온 거 그냥 대충 보니까 맞았다 그러지 우리가 조작한 건 없다. 특검은 장시호 태블릿 PC를 최순실 걸로 덮어 씌운 거. 근데 그거는 증거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거죠. 이건 증거 제출 돼버렸잖아요. 최순실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 건에도 증거 제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가 되잖아요. 이건 벌금형이 없는 다 징역형들 아닙니까? 검찰 중에서 참여한 검사들이 징역형 가야 되는 건이에요. 이거 손석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이가 흔들린다? 지금 검찰 수사권을 떠나서 잘못하면 검찰 또 초토화되는 거죠. 이걸 스스로 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 세력이 스스로 막아냈을 때 문재인이와 친문 검사들은 끝장낼 수 있지만은 검사 전체로 볼 때는 이걸 검찰 내에서만 만약에 막아내면 제가 JTBC 앞에서 집회하러 갈 때마다 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JTBC나 중앙일보 내부에서 이 조작을 파헤치면은 중앙일보와 JTBC 자체는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근데 바깥에서 이게 밝혀지면은 JTBC는 100% 문 닫고 중앙일보도 끝장난다. 검찰도 똑같은 입장이죠. 검찰 내부에서 증거 조작을 수사해서 손석희를 즉각 체포 구속해버리면은 검찰의 소수가 참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고 문재인이 너 우리 고기 뺏으면 너 죽어 이렇게 가장 강력한 경고가 올 수 있고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쓰러뜨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깥에서 터진다. 즉 중앙일보가 미리 터뜨린다. 검찰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나 검찰이나 누가 먼저 이거를 밝혀내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죽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검찰의 움직임에서 이 수사권 갈등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 고검이 김필준이 절도 재수사한다. 그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2월 달에 진짜 검찰이 조사하려고 그랬었어요. 검찰에서 원래 제가 작년에 수사받았던 정말 이걸 다 파악하고 있던 수사관이 딴 데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작년 말에. 그리고 자기가 다 총괄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저한테 구정 전에 오시라고 조사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연락이 없는데 그때까지 조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누군가 막았나 보죠. 언제든지 검찰은 손석희 체포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미 증거자료 다 모았을 겁니다. 제가 이미 검찰 수사 받을 때 뭐뭐 조사하라. 그리고 검찰이 다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가져가지고 이미 검찰은 손석희 조작이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재인이가 억지로 검찰이 물고 있는 고기를 빼들면요. 일단 손석희부터 잡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 문재인이 아니어도 검찰이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가 이 손석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손석희와 김필준인데 제가 뭐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단지 이제 이거를 실제 이 법으로 고소했는데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손석희가 김한수로부터 같이 공범을 이뤄서 태블릿 PC의 개통자를 김한수가 이거 내가 했다라고 듣지 않았으면은 누구한테도 이렇게 받아내서 발표했으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손석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쉽게 얘기하면은 통신
비밀 공개 관련해서 범죄 수사와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만 그거를 잡아내고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조차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니까 개인정보 자료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공받은 정보, 당연히 개통자 정보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개통자를 손석희에게 만약에 SKT 직원이 알려줬으면은 SKT 직원은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통신사 직원이 아닌 자가 손석희에게 알려주고 손석희가 불었으면은 그거는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손석희가 김한수라는 공범한테 그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SKT로부터 받은 그 전날에 손석희가 마레이 컴퍼니라고 개통자를 밝힌 거 아닙니까? 김한수가 아니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김한수는 당사자니까 김한수가 손석희에게 알려줬으면 손석희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당사자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당사자가 아닌 SKT라든지 지금 이 법조항을 다시 보니까 SKT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도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들어도. 내가 어떤 누구의 핸드폰을 받았어요. 당사자가 나한테 알려줬을 때 알려면 되지만은 제3자가 이거 얘 거다 해서 알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안보나 이 검찰 수사와 관련 없을 때는. 그러니까 김한수가 아닌 누구로부터도 손석희가 이 얘기를 들어도 이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만약에 SKT로부터 들었으면은 SKT와 손석희는 엄중 처벌 7년 5년씩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손석희를 제가 오늘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죠? 검찰이 손석희 불러서 너 이거 누구한테 얻었냐? 우리 검찰보다 네가 어떻게 하루 전날 알 수 있냐? 검찰이 알려줬다? 검찰 그놈 같이 구속되는 거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근데 안 되는 게 SKT가 중계 10월 27일인데 손석희는 10월 26일 날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SKT한테 받지도 않은 선에서 어떻게 손석희가 먼저 그걸 공개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는 검찰에 끌려가서 감옥 안 가는 길은 공범인 김한수를 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검찰이 지금 이 사냥개 노릇하다가 목이 뺏기게 생겼는데 조작까지 잡기 시작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저 뭐 까실 거죠. 뭐 고발인 뭐 조사할 것도 있어요. 이거 손석희 불러다가 너 누구한테 받았어?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하나씩 합시다. 하나하나씩. 검찰은 즉각적으로 증거 조작 관련해서 손석희를 수사를 하고, 근데 그건 광범위하니까 이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손석희를 즉각 구속 수사. 이거 다 징역형들입니다. 이거 무서운 범죄예요. 개인정보 침해이기 때문에 손석희를 잡아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든 말든 난 그거는 관심이 없고, 다만 검찰의 명예만큼은 지키기 바랍니다.